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드 비용가의 서정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서 1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학생용 비자를 통해서 보통 2년에서 7년까지 추가로 머무를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내가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비자를 통해서 차후에 4년 스폰서 비자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사실 1년 전까지도 사실 영주권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쇼텀 비자로 분류가 돼서 2년 플러스 2년으로 해서 스폰서 비자가 연장은 됐지만 영주권이 되지 않았는데, 1년 전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쇼텀 비자에서 롱텀으로 이제 바뀌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은 대략적으로 계속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해서 보통 1년 안에 보통 내가 영주권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 6개월 있다가 결정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미용실에 있다가 그 오너에게 영주권이 추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농장을 가셔서 갔다 와서 이제 뭐 하실 수 있지만은 영주권이라는 게 사실은 보통 4년에서 7년 주기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 열린 게 1년 전이기 때문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고요. 영주권이 농장을 갔다 오게 되면 보통 농장 가서 따려면 보통 6개월 이상 소요해야 되고, 또 그거 비자를 또 땄는데 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을 또 버리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스폰서 하게 되면 다시 이제 4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2년 또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비자 신청하고 한 1년 정도들이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블리칭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 하게 되면 보통 5년에서 7년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그 정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즘은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이미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호주에 영주권 신청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하시는 게 좋고, 정상적으로 세금 처리만 풀타임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가 1년 안에 마음이 바뀌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을 이제 꼬박꼬박 제때 내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하실 건데, 이제 영주권을 1년 있다가 내가 해서 영주권을 하고 싶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영어 점수. 이제 스폰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가 이제 IELTS하고 PT라는 단계에 있는데, PT가 훨씬 더 요즘엔 받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PT 35점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 비자를 신청을 하고 나서 최소 2년 이후에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2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T 50점 이상을 내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는 처음에 신청해서 스폰서 받고요. 이제 35점이 이제 보통 40점 정도 맞으면 되는데, 35점은 워킹 홀리데이로 오셔서 미용실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고 보통 조금 과외 받으시고 주말에 하루 정도만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점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수가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50점은 어렵지만 35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스폰서를 받은 다음에 50점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2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하시면서도 내가 뒤에 하루 정도만 좀 희생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외를 받으시게 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점수고, 또한 미용실이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야간반에 랭귀지 스쿨이나 PT 학원을 다니시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영어 점수가 없어서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게 되면 충분히 열매를 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비자 받으실 때 보통 첫 진행할 때 한 7,000불에서 10,000불 정도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기술심사가 또 하나 있어요. 기술심사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7,000불에서 10,000불.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했을 때 들어갈 때 또 다시 7,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들어가서 보통 20,000불에서 30,000불 정도가 전체 소요 비용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 비자 들어갔을 때 업주가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트레이닝 비용이나 또는 그 트레이닝 비용이나 일부에 기부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 매출의 2%입니다. 보통 미용실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000불 이상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 하게 되면 2,000불, 그러니까 1년에 2,000불 이상을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시키든지 아니면 따로 이제 기부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건 이제 업주가 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청비도 본인 신청자가 내야 되는 비용이 있고 업주가 내야 되는 비용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저기 스폰서 비자를 신청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호주 법에서 정한 것은 연봉이 7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금까지 하게 되면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7만 7천 불 대략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보정형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연봉 7만 불 되게 되면 시간당 보통 35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뭐 저기에 저기 주에 한 1,500불 정도 아마 예상을 한 1,500불, 1,600불인가 연금 포함해서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세금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만은 근데 연금 포함해도 이제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연봉 7만 불 딱 묶어두게 되면 무슨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예전에 일명 노예계약이라고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연봉 7만 불 되게 되면 호주 회사도 마찬가지로 뭐 토요일 수당, 일요일 수당 주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는 회사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호주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받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고정된 픽스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가 신청비라든지 중간에 드리는 트레이닝 비용, 보통 1년에 2,000불 들어간다고 그랬죠. 트레이닝을 시키든지 또는 도네이션, 기부를 2%를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법무사를 통해서 잘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 대준 대신에 7만 불로 픽스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뽑아냅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비자, 그러니까 스폰서 비자 신청 후에 2년 있다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영어 점수만 있으면요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업주들이 시작할 때는 2년 있다가 사인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실적으로 사인해주는 언어들이 같지 않습니다. 결국 4년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 앞에 비자 신청할 때 블리칭 기간이 보통 한 1년 걸리거든요.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신청하면 1년 정도 블리칭이 걸려요. 비자 승인 나는 데까지. 그 다음에 또 2년 채워도 다시 또 1년이 또 영주권 승인 날 때가 또 1년이 걸립니다. 근데 2년만 잡아도 실질적으로 앞뒤로 하게 되면 4년, 워킹홀리데이까지 5년이 걸려요. 근데 보통의 업주들이 돈이 들어가고 고정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2년 있다가 사인해주는 오너들은 말로는 하지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최대한 끌고 갑니다. 그래야지 왜 그러면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정된 금액 7만 불을 이제 고정된 연봉으로 책정했을 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인센티브로 일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인센티브로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에 2,000불씩만 평균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 이제 매출로 하면 내가 가져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년에 하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거의 10,000불 가까이 됩니다. 10만 불이죠, 10만 불. 10만 불. 연봉을 하게 되면 7만 7천, 10만 불을 더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2만 5천 불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2만 5천 불 가져가게 되면 첫 번째 해 같은 경우는 고정급여로 연봉으로 받는 것보다 15,000불 정도 더 받고요. 네. 그 이제 비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부터는 2,000불 기준으로 해서는 2만 불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3년만 해줘도 3만 5,000불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너가 들어가는 비용이 첫 해 한 7,000불 정도 비자 프로세싱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해 2,000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금액이 한 15,000불 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해서 주에 2,000불 이상만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본인이 프로세싱 비용을 다 냈고 대신에 내가 2년 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 점수가 되면 바로 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오너하고 합의를 보는 것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청 비용을 뭐 본인이 원래는 법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 연봉제로 해서 7만 불에 픽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더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인센티브로 해서 100% 하고 그 정도 2,000불이 충분히 주에 2,000불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10만 불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7만 7,000불을 넘어가거든요. 그 위에 거를 따로 보너스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서로 동의를 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주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주권이 제가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 2002년, 2003년도에 제가 영주권 신청 2007년도에 받고 들었는데 서클이 있어요. 서클. 지금 20년 넘게 보는 서클이 있습니다. 보통 4년에서 7년 주기로 영주권이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 형부 같은 경우는 영주권 장사돼요. 이민자를 받아서 사람이 많으면
줄이고 사람이 부족하면 늘립니다. 그게 보통 4년에서 7년 주기로 계속 서클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저기 비자가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한 3, 4년은 안정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영주권을 신청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미용실이 시급제가 아닌 인센티브로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 좀 안 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급제를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매출이 잘 나온 데는 이제 인센티브로 해서 충분히 추가로 가져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오너가 할 수 있는 부담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담하고 차라리 추가로 더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계산기 뜯어보면 금방 나와요. 2,000불 정도만 충분히 가져간다 그러면 이미 기본 7만 불, 시간당 35불 정도 되거든요. 여기 같은 연봉 같은 경우는 7만 불 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12%를 플러스 해도 그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커버하고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연봉으로 꼭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연봉제가 아닌 이제 인센티브로 해서 2,000불 이상 가져간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이 다 맞춘다고 해도 미용실에서 스폰을 못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스폰서 비자까지는 쉽게 잘 나옵니다. 어느 미용실도 거의 다 나오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조건은 뭐냐면 미용실의 연 매출이 한 달에 2만 불 이상은 나와야 돼요. 20만 불. 그러면은 달에 2만 불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2만 불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충족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충족을 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까지 준비됐지만은 업주가 그 정도 신고가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들 또 스폰서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그 추가적인 부유 비용을 업주가 내든지 선생님이 내든지 둘 중에 할 건데 업주가 수입이 작았는데 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연에 20만 불 이상 맞추려고 그러면 월 2만 불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디자이너가 최소 4명하고 5명 정도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야지 되는 거고요. 카드 매치 최소한 18,000불 이상은 나와야 돼요. 18,000불 이상. 한 달에 카드 매치 18,000불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히 이제 그 서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미용실 한 6일 정도 오픈을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어서 4일 오픈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이 된다고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주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미용실이 아닌 곳에 들어갔을 때 연봉제를 했을 때 연봉을 어떻게 맞춰줄지 모르지만 결국 영주권에서 탈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6개월 안에 또 다른 업주를 찾아야 되고 또다시 신청비가 또다시 들어가겠죠. 다시 비자를 재신청해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또 한 7,000불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미용실 선택하는 데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폰서 비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전체 매출이 20만 불이 1년에 안 나오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고 영어는 내가 혼자서 극복할 수 있지만은 미용실 매출 신고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들어가실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안정권에 있으려면 디자이너가 최소한 5명 정도에서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미용실로 들어가셔서 스폰서를 받아야지 되는데 중간에 건너뛰게 되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미용실들이 얼마 정도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인 미용실 중에 가라지 미용실 집에서 하고 계신 분들 포함하게 되면 한 30%밖에 안 돼요. 그거 해당되는 매출을 할 수 있는 데가. 가라지 미용실 빼면 한 50%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 매출도 잘 나오는, 카드 매출 잘 나오는 데가 훨씬 더 낫죠. 카드 매출 잘 나오는데, 그래서 달에 18,000불 이상 나오는 데를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 정도로 적습니다. 한 5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넉넉하게. 그래서 그 나머지 미용실은 스폰 비자는 가능합니다. 스폰 비자는 가능하지만 영주권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늘리려고 저기 농장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농장. 쓸데없는 짓입니다. 진짜 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농장 가서 하게 되면 1년 반을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또 경력으로 농장 가서 하는 것들은 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6개월 정도는. 예, 실제로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거든요. 석 달을 뭐 88일인가 채워야 되는데 세컨 받으려면은 실제로 6개월 정도 해야 돼요. 비 내리고 그러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그만큼 주기가 느려지는데 영주권이라는 게 오픈 주기에서 조금 있다가 또 닫혀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농장에 가서 시간 끌지 마시고 6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있다가 1년에 결정해서 바로 업주한테 오케이 사인 내게 되면 스폰서 비자 신청해서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업주하고 한 4년, 5년 정도 최소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용실이 그 정도 동안 계속 오픈을 할 건지도 여러분들이 참 봐야 돼요. 미용실 곧 있으면 닫는다든지 매매를 목적으로 오픈한 미용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또 다시 신청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농장에 가서 시간은 연장할지 모르지만은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 일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기술이 없어서 그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요리나 미용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는 학교에 들으려면 IELTS 5.5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1년 갖고 1년 일하면서 점수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스폰서 비자 같은 경우는 5.0이고 PT로 35점 이상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농장을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건데, 일반적으로 기술이 없이 오신 분들, 그다음에 미용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기술이 없으신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농장 가는 경우는 있으지만은 경력이 충분히 있고 그러신 분들은 굳이 농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텀이 늦고 또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고, 그래서 클로징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고요. 혹시나 또 뭐 예전 같은 한 1년 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숏텀 비자, 2년짜리 비자에서 2년으로 연장의 숏텀 비자, 영주권이 넘어가지 않는 비자로 있었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운이 좋으면 그렇죠. 근데 보통 이 비자가 말씀드릴 때 4년에서 7년 주기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고, 그때 숏텀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영업영수만 제출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고요. 미용실 매출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돼 2만 불 이상 신고가 되면, 월 2만 불 이상 신고가 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농장을 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로 왔다고 하더라도, 워킹홀리데이로 해서 경력이 없이 왔다 하더라도 트레이닝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트레이닝 비자가 총 2년 중에 보통 1년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하고 트레이닝 비자로 신청을 해서 1년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벌 수가 있고, 학교 다니는 동안 경력이 총 1년만 채우면 되거든요. 학생들 그 비기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농장을 좀 가지 않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미용실만 10년 이상 했는데, 농장 갔다 오신 분하고 안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농장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가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농장을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는 굉장히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그러면 농장을 간다는 이유가 우선 기술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농장 가서 세컨 연장한다는 이유가 아직 호주에 살 건지 안 살 건지 결정도 아직 안 했을 뿐더러, 또한 기술이 정말 뛰어나고 그러면은 살롱에서도 충분히 뭐 주에 뭐 2,500불, 3,500불 이렇게 뭐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해요. 요즘에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이 줘요. 50% 이상 주기 때문에 뭐 딱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죠. 커트비가 보통 60에서 80불 해요. 여자 커트비가 요즘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계산기 떼드려 나오는데, 벌써 기술이 없으니까 보통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결국은 영주권으로 가는 길목이 더 좁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농장을 웬만하면 가지 않은 걸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또 다음에 디자인도 미용 가이 구매하신 분 디자인도 미용 가이 좀 구매해 주시고, 호주 브리스번에 있으신 분들은 아이드 헤어 브리스번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